뭐 기각 검사장들 그리고 누구죠? 감사원장, 최재 감사원장 뭐 해가지고 이거는 약간 좀 예상했던 대로죠.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탄핵 사건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최재 감사원장 이제 헌법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탄핵 소추가 들어왔고 기각 전원일치로 내렸고요. 뭐 별개 의견이 3명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지엽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3명,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도 다 전원일치로 지금 기각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동안에 이 문제됐던 인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논란, 또 편향성 논란, 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는 탄핵 소추를 통해서 국회의 탄핵권을 소추권을 발동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서 다시 이제 직무에 복귀를 시켰기 때문에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정하고 있는 이 헌법의 시스템이 지금은 작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뭐 만족하시지 못하는 분들 일부 계실 수도 있다고 그렇겠죠. 저는 보는데요. 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감시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심제로서 종국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뭐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뭐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정과 연관 지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다른 경우입니다. 전혀 다른 경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걸 다루는 과정에 헌법재판관들의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원일치 기각이 나온 사안이지 않습니까? 요 건을 다룰 때 헌법재판관들이 국회 탄핵소추를 한 탄핵소추단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뭐를 탄핵을 소추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불명확하다. 이런 걸 계속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방어가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벌써 이 과정 중에 헌법재판관들이 물어보는 어떤 그러한 포인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하겠구나. 요거를 이제 예상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역으로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 헌법재판 이 탄핵 심판의 과정을 보면은 이 재판관들이 가령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헌법재판관을 나눌 때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 나누는데 중도 성향이다라고 하는 김영두 재판관이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취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이 윤석열 측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취지의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이거 이 전원일치로 지금 이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기각을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상대편에서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상대편이라는 거는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 말하는 거죠. 이제 윤석열도 이제 탄핵이 뭐 기각이 되거나 할 것이야. 전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은 윤석열 쪽에 좋은 얘기는 전혀 아닐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하나를 첨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증거에 입각해서 이것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 재판도. 근데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고 비공개로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검사장들이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너희들이 일을 잘못했다. 근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탄핵을 한 건데 그거는 중대하게 위반한 사유가 없고 증거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결국은.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윤석열 탄핵 사건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이때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수사 기록도 제출하지 않았어. 검찰이. 수사 기록 자체를 볼 수가 없었어.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수사 기록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뭐 국회 쪽에서 어떻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증거도 없고 의견이 서로 다르고 이 사람들은 뭐 검사들이고 그럼 공무원으로서
계속 뭐 그 정치적 중립을 의무를 지키면서 계속 성실히 뭐 심각하게 헌법을 위반해서 뭐 너희들이 뭘 했다라고 볼 뭐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 기각시키는 수밖에. 이렇게 하겠지만 윤석열 씨 같은 사건은 수사 기록 보고서 다 있고 다 있잖아요. 아니 현재 재판관도 12월 3일에 놀래서 다 TV 키고 다 봤죠. 우리가 다 다 봤고 봤죠, 국민이. 그다음에 수사 기록도 다 받아왔고 그렇잖아요. 진술서도 다 받아왔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이게 물론 이제 수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검찰이 문제는 있죠. 이 과정에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뭐 개인 정보 차원이고 아직 이게 대법까지 가가지고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 아니니까 우리는 법에 따라서 제출할 수 없다. 뭐 그 논리는 말이 되지만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전혀 다르다는 거지. 근데 저는 이번에 감사원장 탄핵과 음. 검사 탄핵에 대해서 저는 기각 날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 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사실 저도 뭐 인간적으로는 다 마음에 안 들고 정치적인 비판은 뭐 많이 가 정치적으로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죠. 탄핵이라는 것은요. 예. 결국 최후의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은 그만큼 큰 칼입니다. 우리가 과일 깎는 칼은요. 이렇게 잡고 그냥 막 휘둘러도 돼요. 그냥 잔잔잔잔하게 상처가 나겠죠. 근데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에 이르게 해서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심판을 내려서 그렇죠. 직을 뺏는 거기 때문에 큰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큰 칼은 움직일 때도 힘들고 이 궤적을 만들어내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헌재가 늘 얘기하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일 때 그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 탄핵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검사 탄핵도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이 검찰의 검찰청법 4조 3항,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 조항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검찰청에 관련된 윤석열 시대의 검찰을 총체적으로 물어서 한번 전 책임을 물었더라면 훨씬 그 무거운 칼을 돌리는데 지금보다는 좀 낫을 것이다. 그게 네. 좀 아쉬움이 남는 거고요. 그렇다고 검찰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헌재가 이런 판단 내리는 데에는 저는 최상목을 만약에 탄핵을 넣는다. 100% 인용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래요? 최상목의 경우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사안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행하지 않았고 그 앞서서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명확하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 헌법재판관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예. 것들은 전원일치로 그 권한쟁의 심판도 만장일치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보다 확실하고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만 탄핵을 해라.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저는 발전한다고 봅니다. 예. 이 탄핵이라는 것이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적된 선례를 좀 쌓아감으로써 다소 뭐 야당에서 이번에 여러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비판은 감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저는 선례를 쌓아 나가면 앞으로는 공직자들도 이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는 그 0점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야당도 탄핵을 할 때 뭐 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큰 칼을 휘두르야 될 때만 휘두르는 이런 선례를 전 남겼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또 하나는 선입 선출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한덕수 총리 계속 먼저 하라고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검사, 그 다음은 윤석열, 그 다음이 이제 한덕수. 요 순서를 헌재가 지키겠다라는 이 두 가지만큼은 전 이번에 이 판결을 결정을 통해서 확보한 그런 선례가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전 선례라고 봅니다. 이게 소위 뭐 줄탄핵이니 뭐니 뭐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에 대한 이 탄핵을 또 선택한 이유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두 가지 조건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째로 탄핵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의석을 줬습니다. 국민이. 그렇죠. 의석을 줬고 두 번째로 이 탄핵이 아닌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야당이니까 지금 야당이고 아니 여당이 그냥 징계를 했으면 돼. 그렇죠. 그 여당이 행정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네. 이 행정 권력을 가지고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이것을 이들의 어떤 전횡이라든지 그리고 이 검찰의 이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사실상 이제 해태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황제 조사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거나 또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이것을 뭐 징계를 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그리고 그 징계의 내용에 있어서 정말 뭐 경징계가 아니고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제도적 개선이 있거나 네. 이렇게
이렇게 고쳤으면 되는 건데 아니 그거를 중앙지검장 날려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안 그렇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당이 의석은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첫째 의석은 줬는데 두 번째로 이러한 제도라든가 이러한 제도를 그래서 이 행정 권력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제도 개선의 어떤 그러한 과정은 밟지 못하는 그 상태. 뭐 제도 개선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인사권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그 징계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할 수 없는 그 상태, 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야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충분한 의석수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충분치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법이나 헌법상의 위반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탄핵밖에 없지 않아? 이 얘기가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탄핵을 선택한 건데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부담도 있고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탄핵으로 하고 모든 것을 탄핵을 해결하는 거는 맞지 않지만 그렇죠. 그러나 네. 이 선택지로 결국은 깔때기처럼 흘러가 버린 이 요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그러면은 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는 이제는 그러면은 원래 필요했던 제도 개선이라든지 원래 필요했던 이제는 뭐 이 그동안에 이제 이 필요했던 그게 뭐 감찰을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든 징계를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든 검사들이 징계를 자기들이 뭐 이렇게 수사나 또는 기소나 이런 것들이 실패해도 제대로 징계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뭐 무소불위의 어떤 그런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정당성을 이번에 확인하는 그러한 이 일련의 과정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 뭐냐면요. 예. 지금 헌재에서 결정 많이 내렸잖아요. 유의미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진숙 탄핵만 빼고요. 예. 그건 뭐 워낙 그 그때는 4대 4가 첨예한 났습니다. 4대4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거 빼고 나머지는 보시면 다 전원일치로 지금 내고 있거든요. 헌재가. 그렇지. 그 의미가 뭐냐. 아. 지금처럼 양분된 상황에서는 6대2, 뭐 예를 들면 7대1 이런 식으로도 낼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한쟁의에서도 최상목 임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최상목이 권한을 그렇죠. 침해했다, 국회 권한 침해했다라고 냈고요. 예. 당시에 이제 감사원과 선관위 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전원일치로 역시 정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지금의 여당이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냐 이랬는데 오늘은 또 보시면요. 감사원장 탄핵과 검사 3명에 대한 그렇죠. 탄핵은 전원일치로 탄핵 심판. 이제는 또 여당이 아마 다 지금 오늘 박수 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야당에서는 뭐 일부 뭐 아쉬움도 표하고 반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권한쟁의와 탄핵 심판 다 종류는 다른데 그리고 개개의 사건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특징은 전원일치로 지금은 사실 진영과 상관없이 각각에 대해서 올바름을 지금 헌재는 판단하면서 본인들의 권위를 하나씩 누적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다음 탄핵 선고는 저는 대통령 탄핵으로 100% 확신하거든요. 그렇죠. 뭐 14일에 하든 17일에 하든 그건 뭐 헌재가 정할 일입니다만은 다음 순서는 대통령 탄핵이다. 그럼 대통령 탄핵은 내란행위거든요. 내란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전원일치로 판단을 그렇습니다. 내릴 것이다. 그리고 순서는 한덕수께 먼저 아니고 아무리 원희룡 전 지사도 오늘 또 뭐 한덕수 거 먼저 안 한다고 막 자꾸 앙탈 부리는데 다 됐고 다음은 윤석열 전원일치로 그렇습니다. 내린다라는 것까지는 네. 확실하다 저기 봅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에 내란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탄핵 사유에 내란이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맨 앞에 판단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일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나와야 예. 윤석열에 대한 게 나와야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뭐 그게 뭐 한덕수든 그렇지. 무슨 뭐 누구든 그렇지. 그 다음에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지 예. 지금 감사원장하고 지금 검사들은 내란하고는 관계가 없는 다른 건인 건이에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먼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지만 다른 이 뭐 내란 이런 거는 윤석열이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요 다음 거는 윤석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의 판단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8대 0으로 전원일치했기 때문에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한 3명 정도는 별개 의견을 냈어요. 위헌 위법한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있었다. 네. 그러나 중대하지는 그렇죠. 않다. 탄핵 요건이 그렇기 중대해야 때문에 되기 때문에 전원일치, 전원일치, 복귀다, 네. 기각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쟁점을 가지고 있다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